우리 부모님들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부모님들 중 어떤 분들은 일찍이 미래를 생각해 경제적인 부분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위한 소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작년 12월에 어느 한 통계에 따르면 노후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8.7%에 그쳤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에 육박할 정도이고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다수의 노인들은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보내지 못하고 그저 생존을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후에는 의료비와 같은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소홀히 하셨다면 이렇게 의료비가 나가게 되는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당장 지금부터 내 노후를 위해 나는 잘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70대 인생 선배들이 후회했던 돈 씀씀이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참고하여 내 돈 씀씀이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경조사비입니다. 사실 경조사비는 밥을 굶고 살았던 시기에 서로 상조한다는 의미에서 주고받았던 문화였습니다. 품앗이가 어렵고 가난한 시절에는 이것이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은 어려운 신혼생활에 조촐한 세간이라도 마련하게끔 도움을 주었고 장례식 부의금은 어려운 일을 당한 상주에게 장례 비용을 대신 내주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축의금, 부의금은 인간관계를 재는 척도가 되었고 심지어 서로 의가 상하는 일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결혼식 축의금으로 5만 원을 냈더니 왜 그거밖에 안 냈냐며 오히려 축하해주러 간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시대가 변하면 축의금, 부의금 문화도 바뀌어야 하는데 오랜 관습처럼 자리 잡았기에 변화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속에 예식 문화와 장례 문화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 사람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한 해 경조사비로만 약 144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더 증가합니다. 어떤 분께서는 한 달에 경조사비로만 30만 원 정도를 빼놓는다고 합니다. 특히나 은퇴를 하고 나서는 이 비용이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경조사비도 쌓이면 정말 큰 돈입니다. 물론 내가 주면 나중에 나에게 돌아오기도 하지만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차라리 안 주고 안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께서는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도 가끔씩 어르신 직원들의 자녀가 결혼해서 축의금을 내지만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자기는 결혼 생각이 없어서 받지도 못할 돈을 내는 게 아깝다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내 인간관계와 안 가면 나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사실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은 경조사는 가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말 내가 가깝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거나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야겠지만 직장 동료 자녀의 결혼이라든지 지금은 연락하지도 않는 옛 친구의 경조사에 굳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모임을 참석하게 될 경우 경조사가 너무 많다 보니 지출도 지출이지만 어디까지 챙겨야 될지 모르겠고 또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축하와 애도를 너무 자주 하다 보니 사실 그게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오래된 모임을 나가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퇴직을 앞두고 직장 동료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 공개적으로 퇴직 이후의 삶에 충실하기 위하여 모든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미리 밝혔다고 합니다. 이러면 서운함을 느끼게 하지도 않을 수 있고 괜찮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식 결혼식 하객의 정도에 따라 부모의 인생이 평가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맞춰 스몰 웨딩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가족 친지 중심의 소규모 행사로도 축하의 의미는 충분히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물가가 올라가고 어려울 때는 허리허식에 얽매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자기가 지금까지 누구누구의 경조사에 경조금을 얼만큼 냈는데 자식들에게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에게서 그만큼 받아내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10만 원을 주고 5만 원으로 돌려받는 것에 기분 좋아할 리는 없죠. 굳이 이런 계산을 해가며 모든 경조사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은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의 개념보다는 조금 손해보며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 부모님 상당할 때 조문객이 거의 없게 되면 조금 슬플 것 같긴 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도 당연히 정답은 아닙니다. 내가 만약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고 외로운 것이 싫다 하시면 경조사에 잘 참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굳이 그런 거에 외로움을 느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한 번쯤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말고 하나 더 개선돼야 할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문안 문화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감기 걸린 상태로 병문안을 와서 수술한 사람을 겁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을 간병하는 입장에서 식물인간처럼 누워 계시는 환자를 타인에게 보여주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입장 바꿔 제가 환자여도 초췌한 몰골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병문안 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문자나 전화로라도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받기를 좋아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아야 할까 하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진심으로 잘 전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너무 불필요한 경조사에 자주 참석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는 결혼식 밥값도 올라서 10만 원을 기본으로 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돈들이 쌓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경조사 혹은 병문안에 대해 물질적인 무언가를 건네는 대신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문자나 전화를 해주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향입니다. 나이 들어 경계해야 할 두 번째는 은행 직원입니다. 물론 모든 은행 직원분들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 직원들은 자신들의 성과를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에게 고위험 투자 상품을 제안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은행이면 100% 원금 손실 위험성은 반드시 고지해야 하지만 이런 걸 말하면 고객이 투자를 하지 않을 테니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모 은행 직원이 이런 고위험 상품을 노인분이 가입하게 만들어 그 노인분이 아주 큰 손해를 봤던 사례가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다행히 그래도 어느 정도 배상을 받기는 했지만 댓글을 보면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이런 피해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예전에 모 저축은행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직원이 전화까지 하면서 권했던 것이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서 손해를 본 분들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례가 더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정기예금 만들러 갔다가 은행 직원이 다른 창구로 이동을 시키더니 요즘 누가 정기예금 하냐고 핀잔을 주면서 게임에 홀딱 넘어갔다고 합니다. 원금 손실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집에 와서 약관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약관에는 원금 손실에 대한 글자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은행이 선수수료를 떼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행은 절대로 손해볼 일 없고 고객들만 손해 위험이 있는 상품을 추천했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날 가입 해지가 가능해서 큰 위험은 피했지만 만약 약관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았더라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약관은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은행 직원이 눈치를 줘도 꿋꿋이 다 읽어야 합니다. 만약에 재촉하는 은행 직원을 만난다면 그냥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것을 할까요? 또한 은행 직원이니까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은행 직원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고객을 생각하는 훌륭하신 은행 직원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 승진의 눈이 먼 은행 직원들과 욕심이 많은 위에 간부들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은행을 갈 때라도 자신이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해 알고 가야 합니다. 모르고 가면 당하기 쉽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것에 대해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은 투자 자체가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투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늘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이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본인이 공부하고 분석해서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투자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정말 좋지 않은 결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특히나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무엇이든 사전에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제안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은행 직원의 주 타깃이 바로 돈이 어느 정도 있는 5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50대 이상이고 은행 직원이 나에게 다른 투자 상품을 권유한다면 일단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한다고 나에게 나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내가 모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은행 직원이니까 무조건 믿어야지라는 생각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은행 직원은 여러분의 손실을 절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 주의해야 할 돈 씀씀이 세 번째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사치입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간 직장 다니느라 고생한 나를 위해서 차를 새로 바꾼다든지 값비싼 명품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여유가 있다면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 노후 자금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급 자동차나 명품을 사면 한두 달 정도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익숙해져 버릴 것들입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을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들이라면 더욱 지양해야 합니다.
과시는 결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과시하고 싶을 때는 내 내면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는 지출 비용이 큽니다. 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건보료가 올라가고 평균적으로 한 달 차량 유지비는 보통 78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감가상각비, 보험료, 세금, 주차비 등 대충 계산해봐도 최소 50만 원은 될 것 같습니다. 명품의 경우에는 하나 사면 그에 맞는 꾸밈을 위해 다른 명품을 사야만 할 것 같은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를 사면 하나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걸 사면 그게 나를 위한 명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남들이 보기엔 명품도 아니고 실제 명품도 아니지만 사람들마다 중요시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가짐으로써 개개인마다 삶의 질이 올라간다면 진정 그것이 나를 위한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 나를 위한 내 삶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물건들은 굳이 비싸지 않은 것이라도 나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돈을 조금 쓰셔도 괜찮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과시를 위한 소비, 혹은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자동차나 값비싼 명품들입니다. 이는 노후에 특히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 노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의료비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급 자동차와 값비싼 명품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특히나 주변 지인들이 명품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나도 하나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도 마찬가지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는 소비는 좋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사고 싶은 게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면 이때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구매 후 후회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은퇴 후에는 차를 탈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명품을 두르고 나갈 곳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명품은 하나쯤 가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를 사고 나서 명품에 더 욕심을 부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나에게 굳이 필요치 않은 소비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나에게 좋은 음식, 혹은 건강을 위해 운동을 배우는 데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노후에 큰 돈을 쓸 때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쓸 땐 써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지출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내가 아플 때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 들어 주의해야 할 돈 씀씀이 마지막 네 번째는 성인 자녀에 대한 지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돈 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내 자식에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이 말을 지키기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교육비, 결혼자금, 취업자금 등 부모가 지원을 해주는 분들이 많아서 나만 안 해주기 좀 눈치가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는 행동일 뿐입니다. 자신이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 형제들은 자식들에게 여기까지 해줬다더라, 내 친구는 자식에게 집을 해줬다더라 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이에 동요하지 말고 내 상황을 냉정히 파악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물론 여유가 된다면 도와주고 싶은 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겠지만 내 노후 자금을 잘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당장 자식에게 도움을 주고 내 마음이 편해질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지금 당장의 상황만 좋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돈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자식들에게 돈을 지원해주면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나중에 자식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당연히 자식이 내 노후를 도와줄 거라고 믿는 분들이 많이 줄어드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나중에 내가 아플 때 자식들이 병원비를 선뜻 내줄까요? 며느리나 사위가 선뜻 동의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물질적인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세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만약 돈을 지원해 주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세요. 자식들이 당장은 서운해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다 이해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이 들어 경계해야 할 4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가깝지 않은 관계의 경조사 참석. 둘째는 은행 직원의 말을 너무 믿는 것. 세 번째는 불필요한 사치를 피하는 것. 마지막 4번째는 성인 자녀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 4가지에서 돈을 아끼고 그 돈을 나에게 정말 필요한 소비로 바꿔주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비싸지 않은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아주 좋은 돈 씀씀이가 될 것입니다. 굳이 좋은 차가 없어도 전철을 타며 좋은 곳에 가볼 수 있고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무료 전시회와 음악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아주 많으니 꼭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의 소비는 정말 중요합니다. 노후가 되면 투자를 잘하는 분이 아닌 이상 큰 돈을 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현명하게 소비함으로써 노후에 나를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의료비 리스크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틀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내용 중에 공감하는 내용이 있다면 내 돈 씀씀이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마음은 청춘인데 어느새 노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세월이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팔팔하던 젊은 시절, 한없이 느리게만 가던 세월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계는 더 빨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늙는 것은 자연스레 있는 일이지만 모두가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본받고 싶은 인격을 가진 어른들을 보곤 합니다. 흐르는 세월과 함께 점점 더 성숙해지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눈살이 찌푸려지는 인격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항상 배울 점을 찾고 신중하게 행동하려는 노력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젊은 사람에게 반말하며 무시하는 행동은 꼰대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행동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검버섯이 피는 노화는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의 내면만큼은 추한 꼰대로 만들면 안 되겠지요. 내 성품은 이미 훌륭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필요 없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우리가 젊었을 때 존경하고 싶던 진짜 어른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나이 들어 성숙한 내면을 가지기 위해서 피해야 할 행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치 없이 떠드는 행동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노인이 존중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노인이 큰 소리를 내면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지하철을 타보면 시끄럽게 통화하거나 목소리가 큰 노인들이 보입니다. 주변에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도 아는지 모르는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늙으면 청력이 떨어져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오죽하면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노인을 보게 되면 기피하게 되고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늙을수록 입은 무겁게 지갑은 가볍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말을 많이 하면 피하게 되고 돈을 잘 쓰면 모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이가 많다고 해서 크게 말하거나 강하게 말하지 마세요. 나이나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착각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꼰대 같은 행동이 없습니다.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노인만큼 추한 것이 없습니다. 성숙함과 나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런 행동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오랜 시간 굳어져 온 습관 때문이지요. 내 행동이 배우자나 자식, 그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나요? 이제 우리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입시다. 이런 모습이 내면이 성숙하고 존경스러운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두 번째는 허세나 허풍을 심하게 떠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허세나 잘난 척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맞장구를 쳐주면 밤을 새워 말할 것 같은 모습이 가관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식 자랑밖에 할 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자식 자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으로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식이 매번 돈을 해달라고 하거나 사고를 쳐서 속을 썩이고 있는 것이지요. 안 그래도 나는 내 자식 때문에 힘든데 옆에서 자식 자랑을 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게 되는 것이 본능입니다. 내 욕은 참을 수 있어도 누가 내 자식 욕하는 것은 못 참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을 자랑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혹시나 신뢰가 될 수 있다면 차라리 아무 말 말고 부부끼리 서로 자식 칭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주위에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소식을 들어보니 친한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식 자랑을 하다 보면 있는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남의 자식이랑 비교하게 되기도 하니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잘 보면 오히려 별 볼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세나 허풍으로 채우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 급급한 데서 나오는 허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겸손과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추하게 늙는 것보다 차라리 현실을 인정하고 처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행동입니다. 누군가에게 소문을 듣거나 생각만을 가지고 타인에게 낙인을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 한 가지 모습만 보고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짓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50대 중반인데요. 한 모임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그 나이에 무슨 기술을 배우냐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던 일이나 하라고 하면서요.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더니 5년 만에 어느 정도 인정받는 전문가가 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 정말 내 생각이나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단정하지 말고 내 생각은 이렇다 정도로만 대화하는 것이 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외모를 가꾸지 않는 행동입니다. 나이 들어 누가 알아준다고 외모를 꾸미냐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외모도 경쟁력이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내면만큼이나 외모도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같은 50대, 60대라도 선크림이라도 바른 사람이 훨씬 더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동창회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같은 나이인데도 늙지 않은 친구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현재 친구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시면 더욱 빛나는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노인이 될수록 사람은 게을러지기 마련인데요. 이미 굳어버린 생활 습관이나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고 고치려면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참 아름답게 늙어간다. 늙을수록 매력있다. 늙으니까 중후한 멋이 있다 라는 말들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언제나 온화하고 밝은 인상으로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만히 있어도 말 걸기가 어렵고 괴팍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신중년으로서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한 좋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웃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의 노인들을 잘 살펴보면 다들 어딘가 불편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가진 노인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늙은 얼굴은 내 인생의 성적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만과 짜증을 얼굴에 가득 담고 있다면 내 인생의 안 좋은 성적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는 꼴이 됩니다. 일부러라도 웃어서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웃는 것은 인상을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00세 이상 장수한 노인들의 비결을 연구했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웃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인체는 웃을 때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늙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음으로써 매력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웃게 되면 세포에 자극을 주고 성장 효과를 주게 됨으로써 그만큼 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우리같이 항상 웃자, 웃으면서 살자라는 말을 자주 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함께 좋아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웃으면 인상도 매력적으로 바뀌고 건강도 좋아지고 복이 옵니다. 두 번째,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추하고 흉한 행동입니다. 주위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려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뇌과학 전문가들은 습관적인 불평불만이 우리 건강과 마음을 해친다고 합니다. 불평불만을 계속할수록 우리의 뇌는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더 큰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 과시하며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병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생각하는 것도 남의 생각에는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굴을 계속 보면서 잘 지내야 하는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 인간은 간섭을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누가 원해서 옳은 말을 해달라 해도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쁜 것이 본능인 것입니다. 하물며 원하지도 않는데 이러쿵저러쿵 따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래서 그저 조용히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노인이라고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품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핀란드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모는 신이 결정하고 옷은 재력이 결정하며 품성은 의지가 결정한다. 품성과 품격은 재력과는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가야 할 일을 확실히 삼가야 하겠는데요. 첫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둘째, 남의 행복을 기뻐한다. 셋째, 변명하지 않는다. 넷째, 매사에 좋은 면을 본다. 다섯째, 말을 아낀다. 이런 행동을 통해 우리의 품격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쩝쩝거리면서 먹으면 주위에서 봤을 때 품격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기 좋습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로 갈고 닦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도 일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분위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삶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을 사랑으로 채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해주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을 채우고 나눠주는 것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방법이 됩니다. 노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랑을 나눠주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 부렸던 행동들에 아쉬움이 남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가고 자식들과 추억도 쌓고 했어야 했는데 사는 게 바빠 일만 하느라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낀다면 표정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우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을 만끽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름답게 늙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하며 거드름 피워봤자 현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쉬운 과거는 뒤로 하고 오늘 하루,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노후 생활이 되는 지름길 아닐까요? 다섯 번째는 술 먹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기분 좋게 한잔하는 것은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술 먹고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해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한다던가 같이 술 마시는 일행에게 욕설을 한다던가 하는 행동은 미성숙한 어른, 꼰대로 보이기 쉽상입니다. 예전에 한 가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려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준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술에 취해 내 생각을 옆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행동 5가지에 대해 알게 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눈치 없이 떠드는 행동이고, 두 번째는 허세나 허풍을 심하게 떠는 행동, 세 번째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행동, 네 번째는 외모를 가꾸지 않는 행동, 다섯 번째는 술 먹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적, 존경하고 싶은 모습의 어른들은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의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더욱 더 온화해지고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싶은 모습을 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함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 갑시다. 아직도 마음은 청춘인데 어느새 노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세월이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팔팔하던 젊은 시절, 한없이 느리게만 가던 세월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계는 더 빨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늙는 것은 자연스레 있는 일이지만 모두가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본받고 싶은 인격을 가진 어른들을 보곤 합니다. 흐르는 세월과 함께 점점 더 성숙해지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눈살이 찌푸려지는 인격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항상 배울 점을 찾고 신중하게 행동하려는 노력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젊은 사람에게 반말하며 무시하는 행동은 꼰대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행동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검버섯이 피는 노화는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의 내면만큼은 추한 꼰대로 만들면 안 되겠지요. 내 성품은 이미 훌륭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필요 없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우리가 젊었을 때 존경하고 싶던 진짜 어른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나이 들어 성숙한 내면을 가지기 위해서 피해야 할 행동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치 없이 떠드는 행동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노인이 존중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노인이 큰 소리를 내면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지하철을 타보면 시끄럽게 통화하거나 목소리가 큰 노인들이 보입니다. 주변에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도 아는지 모르는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늙으면 청력이 떨어져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오죽하면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노인을 보게 되면 기피하게 되고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늙을수록 입은 무겁게 지갑은 가볍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말을 많이 하면 피하게 되고 돈을 잘 쓰면 모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이가 많다고 해서 크게 말하거나 강하게 말하지 마세요. 나이나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착각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꼰대 같은 행동이 없습니다.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노인만큼 추한 것이 없습니다. 성숙함과 나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런 행동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오랜 시간 굳어져 온 습관 때문이지요. 내 행동이 배우자나 자식, 그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나요? 이제 우리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입시다. 이런 모습이 내면이 성숙하고 존경스러운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두 번째는 허세나 허풍을 심하게 떠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허세나 잘난 척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맞장구를 쳐주면 밤을 새워 말할 것 같은 모습이 가관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식 자랑밖에 할 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자식 자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으로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식이 매번 돈을 해달라고 하거나 사고를 쳐서 속을 썩이고 있는 것이지요. 안 그래도 나는 내 자식 때문에 힘든데 옆에서 자식 자랑을 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게 되는 것이 본능입니다. 내 욕은 참을 수 있어도 누가 내 자식 욕하는 것은 못 참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을 자랑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혹시나 신뢰가 될 수 있다면 차라리 아무 말 말고 부부끼리 서로 자식 칭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주위에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소식을 들어보니 친한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식 자랑을 하다 보면 있는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남의 자식이랑 비교하게 되기도 하니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잘 보면 오히려 별 볼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세나 허풍으로 채우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 급급한 데서 나오는 허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겸손과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추하게 늙는 것보다 차라리 현실을 인정하고 처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행동입니다. 누군가에게 소문을 듣거나 생각만을 가지고 타인에게 낙인을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할 경우 한 가지 모습만 보고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짓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50대 중반인데요. 한 모임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그 나이에 무슨 기술을 배우냐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던 일이나 하라고 하면서요.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더니 5년 만에 어느 정도 인정받는 전문가가 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 정말 내 생각이나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단정하지 말고 내 생각은 이렇다 정도로만 대화하는 것이 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외모를 가꾸지 않는 행동입니다. 나이 들어 누가 알아준다고 외모를 꾸미냐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외모도 경쟁력이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내면만큼이나 외모도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같은 50대, 60대라도 선크림이라도 바른 사람이 훨씬 더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동창회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같은 나이인데도 늙지 않은 친구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현재 친구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시면 더욱 빛나는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노인이 될수록 사람은 게을러지기 마련인데요. 이미 굳어버린 생활 습관이나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고 고치려면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참 아름답게 늙어간다. 늙을수록 매력있다. 늙으니까 중후한 멋이 있다. 라는 말들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언제나 온화하고 밝은 인상으로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만히 있어도 말 걸기가 어렵고 괴팍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신중년으로서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한 좋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웃어야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의 노인들을 잘 살펴보면 다들 어딘가 불편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가진 노인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늙은 얼굴은 내 인생의 성적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만과 짜증을 얼굴에 가득 담고 있다면 내 인생의 안 좋은 성적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는 꼴이 됩니다. 일부러라도 웃어서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웃는 것은 인상을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00세 이상 장수한 노인들의 비결을 연구했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웃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인체는 웃을 때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늙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웃음으로써 매력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웃게 되면 세포에 자극을 주고 성장 효과를 주게 됨으로써 그만큼 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우리같이 항상 웃자, 웃으면서 살자라는 말을 자주 하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함께 좋아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웃으면 인상도 매력적으로 바뀌고 건강도 좋아지고 복이 옵니다. 두 번째,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은 추하고 흉한 행동입니다. 주위에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미 습관이 되어버려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뇌과학 전문가들은 습관적인 불평불만이 우리 건강과 마음을 해친다고 합니다. 불평불만을 계속할수록 우리의 뇌는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더 큰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 과시하며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병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생각하는 것도 남의 생각에는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굴을 계속 보면서 잘 지내야 하는 사이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 인간은 간섭을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누가 원해서 옳은 말을 해달라 해도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쁜 것이 본능인 것입니다. 하물며 원하지도 않는데 이러쿵저러쿵 따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래서 그저 조용히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노인이라고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품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핀란드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모는 신이 결정하고 옷은 재력이 결정하며 품성은 의지가 결정한다. 품성과 품격은 재력과는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가야 할 일을 확실히 삼가야 하겠는데요. 첫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둘째, 남의 행복을 기뻐한다. 셋째, 변명하지 않는다. 넷째, 매사에 좋은 면을 본다. 다섯째, 말을 아낀다. 이런 행동을 통해 우리의 품격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쩝쩝거리면서 먹으면 주위에서 봤을 때 품격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기 좋습니다. 품격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로 갈고 닦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도 일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분위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삶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을 사랑으로 채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해주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을 채우고 나눠주는 것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방법이 됩니다. 노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랑을 나눠주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 부렸던 행동들에 아쉬움이 남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가고 자식들과 추억도 쌓고 했어야 했는데 사는 게 바빠 일만 하느라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낀다면 표정도 따뜻해지고 마음도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우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을 만끽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름답게 늙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하며 거드름 피워봤자 현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쉬운 과거는 뒤로 하고 오늘 하루,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노후 생활이 되는 지름길 아닐까요? 다섯 번째는 술 먹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기분 좋게 한잔하는 것은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술 먹고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해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한다던가 같이 술 마시는 일행에게 욕설을 한다던가 하는 행동은 미성숙한 어른, 꼰대로 보이기 쉽상입니다. 예전에 한 가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려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준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술에 취해 내 생각을 옆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행동 5가지에 대해 알게 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눈치 없이 떠드는 행동이고, 두 번째는 허세나 허풍을 심하게 떠는 행동, 세 번째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행동, 네 번째는 외모를 가꾸지 않는 행동, 다섯 번째는 술 먹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적 존경하고 싶은 모습의 어른들은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의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더욱 더 온화해지고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싶은 모습을 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함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 갑시다. 구독을 통해 길이 되는